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주말을 맞이해서 주식 이야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이제 이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셨고 오래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주식 투자의 그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본인이 이제 겪지 않으신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 거의 패가망신, 네, 패가망신 하신 분들도 꽤 있다는 점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이제 이 주식 투자로 보내고 또 많은 열정을 쏟아붓고 그러니까 패가망신이라기보다도 뭐 그냥 뭐 투자 실패. 예.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심지어는 자살하신 분도 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이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오래 하시면서 이제 돈도 많이 잃게 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건강, 예, 이 건강도 잃게 되시고 그다음에 많은 어떤 심적인 이런 뭐랄까 고통도 많이 겪으시고 예,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일을 겪은 것을 이제 본 경우엔 좀 이제 확 와닿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 겪지 않으신 경우에 또 주변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가 굉장히 이쁘고 아주 날카로운 칼을 쥐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가 특히 예, 어린아이가 막 날카로운 칼을 들고 막 갖고 노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낭만적으로 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사실 이 세상에 주식 투자로 뭐 한 1억 정도 까먹으신 분들 정말 숱하게 많다. 예. 그런 점을 꼭 상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점을 굉장히 크게 이제 상기를 하시고 주식 투자를 바라보신다면 주식 투자가 이게 결코 뭐랄까 쉬운 것이 아니고 만만한 게 아니구나. 예.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이제 느끼시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대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바뀌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이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주변에 이제 어떤 일을 시도하실 때 이 용기를 내서 그 시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까지와 이제 뭔가 좀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용기를 내야겠다. 이제 그런 좀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대한 이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주관, 뭐 자신의 성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주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형제들 또 뭐 아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어떤 이제 쭉 이어져 온 사람들만의 어떤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랄까, 강철 혹은 차돌, 예, 차돌보다도 더 단단하게, 예, 자리 잡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주관, 예, 이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꾸어 준다거나 그 이거 생각을 좀 뭔가 바꾸어 주도록 이제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정말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깥 세상에서 이렇게 아주 차돌보다도 더 단단한 자신만의 어떤 생각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채로, 자신의 성격을 유지한 채로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다행히도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성격과 이런 것이 이제 평소 이제 자신의 성격과도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뭐 제일 무난하겠죠. 그런데 이 주식시장의 성격과,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어떻게 우연히, 자신의 평소 성격과 이제 자신의 성격과 이 주식시장의 성격과 잘 맞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되게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두 번째는 자신의 성격과 이 주식시장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과 이게 전혀 맞질 않는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평소 자신 성격대로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유독 주식시장에 와서 매매를 할 때만큼은 확 바뀌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또 잘 풀립니다. 예. 자,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이런 뭐 한 세 가지가 있겠죠. 예. 근데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을 갑자기 막 뭐 바꾼다거나 버린다거나 이런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역시 자신의 성격대로 산다. 이 성격대로 살게 된다. 뭐 대표적으로 뭐 급한 성격이 있으신 분이 있고 느긋한 성격이 있으신 분들 계시겠죠.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격을 유지한 채, 자신의 스타일대로 나름대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걸로는 뭐냐면, 뭐 급한 성격이신 분은 단타를 하시고, 느긋한 성격이신 분은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자기 성격에 맞는 투자 그 기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격은 못
바꾸지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내 성격과 이제 맞는 그런 투자 스타일을 찾자. 예. 주식 매매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 속에 아마도 주식 투자 성공의 방법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예. 나를 알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예. 주식시장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나는 성격이 급하니까 단타를 하자. 예. 느긋하니까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단타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고, 예. 그러니까 뭐 나도 알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은 다 좋겠죠. 예.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오래 매매를 해도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 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알다가도 모르겠다. 예. 그러면 이런 상대로 내가 이제 매매를 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저 속을. 예. 그런 경우에는 저 속을 어떻게 알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냥 뭐랄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잖아요. 시시각각 막 변덕도 심하고 여성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다. 그런 갈대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주식시장에 그때 이 장단을 맞추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이 장단을 맞추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면은 그 장단을 맞추지 말고 나만의 어떤 우직한 마음으로 이 장단에 계속 맞추려고 하다 보면 끝도 없거든요. 나만의 우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어떤 요령, 자 이렇게 막 순간순간 막 흔들리시는 그런 상대를 만난다. 그럼 그 장단을 매번 맞추려면 사람이 진이 빠지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요령이다. 그래서 이제 연애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A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이제 B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 요령이 아주 이제 능숙한 이런 선생님들은 환자를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그런 이제 요령을 터득하신 선생님들은 똑같은 어떤 좀 이렇게 까다로운 이 환자를 만나더라도 요령껏 그냥 이렇게 말 잘해갖고 환자가 뭐가 막 걱정돼요 어쩌고 막 하면은 그것을 몇 마디 이렇게 말을 잘해서 그 순간에 잘 넘어갑니다. 근데 좀 뭐랄까 소심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까 좀 요령이 없는 분들은 환자가 나 요번에 막 뭐 수술하는데 막 뭐 어쩌고요 막 그러면 그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이걸 막 요령 없이 다 맞추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환자라는 것은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이 불안한 어떤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 불안함 그러니까 걱정도 많고 이제 수술에 앞서서 이제 걱정도 많고 이렇게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은 그런 경우에 그것을 뭐 일일이 다 그 불안한 마음을 같이 이렇게 어떻게 없애주려고 하기보다는 이 요령을 터득해서 이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딱 몇 마디 하고 그러면 이제 환자도 좀 안심을 하고 그리고 잘 넘어가는 이게 이제 그 연애를 잘하시는 분들의 요령과
예, 이 의사 선생님의 요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여러 이제 수강생님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게 불안, 걱정. 아, 이거 지금 사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뭐 사야 될까요? 이게 좀 주가가 좀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저항선도 돌파됐고 이럴 때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아,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요? 예. 그러면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왜냐면 이런 이제 질문하시는 분한테 지금이라도 사세요.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지면 이런 분은 또 굉장히 실망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아,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 지금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경험이 많은 의사분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요령껏 불안하지 않게 그 말을 잘하죠. 네.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선생님은 사야 될까요? 하면은 그거에 대한 꼭 어떤 답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예. 아마 이 이야기를 이제 좀 이제 연세가 있거나 좀 연애를 많이 해보셨거나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고지식하다, 예. 고지식한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보수적이거나, 예. 그런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연애할 때 보면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은 걱정도 많고 해서 항상 남자친구에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의 성격은 뭐냐? 그 질문을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여자분들이 원하는 것은 내 말에 어떤 정확한 답을 이렇게 듣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남자는 그 말 한마디 어떤 질문을 하면 그거에 딱딱 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 끝없이 그러니까 끝이 없는 질문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게 만들고 싶은 거죠. 예. 딱 해결책을 딱 답을 해주고 더 이상 이제 그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딱 답을 해줘 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더 질문하지 않겠지? 이렇게.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여성분이 만약에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저기 수험생이다. 예, 그럼 남자친구한테 내가 이번에 붙을 수 있을까? 안 붙으면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걱정이 돼서 이제 그 걱정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답을 해줘야 됩니다. 넌 붙을 거야. 왜 붙냐면 네가 임용고시를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자 1번, 2번, 3번, 4번 다 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붙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걱정되는 이야기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마. 말하지 마. 이런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남성분의 진심입니다. 예, 진심으로 봤을 때, 뭐,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어떻고 하니까, 너는 이번 시험에 당연히 합격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여성분도 압니다. 예, 자신이 이렇게 뭐,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하고, 뭐도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했으니까 난 이번에 붙을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하지만,
하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여성분도 적당히 하셔야 되고 남성분도 적당히 여성분의 걱정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 너무 오버를 하죠. 이런 걱정스러운 질문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들어주다 보면 너무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남성분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엔 좀 들어줬겠죠. 처음엔 들어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질린 거죠.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그래도 조금은 좀 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이게 적정선을 찾아야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하고 주식 투자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우리 스스로 나 자신과 계속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샀는데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차트를 보기도 하고 매크로 뉴스를 보기도 트럼프가 뭐 중국하고 뭐 회담을 하는데 이게 뭐 된 경우에 뭐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이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걱정이고 자신한테 자기 스스로 끝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것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렇게 돼서 이제 또 경험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통찰력이 생겨서 이제 좀 걱정이 좀 덜해지죠. 걱정이 좀 덜해지고 흔히 이제 그 바둑을 프로 바둑기다가 보통 뭐 50수 앞을 내다본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수 앞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돌을 놨을 때, 그 다음에 이 바둑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수를 미리 내다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매수를 한다 이런 것이죠.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처음 초행길을 갈 때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갑니다. 근데 뭐 늘상 동네에 뭐 돌아다니던 길을 운전하고 갈 때는 뭐 그냥 아무 뭐 늘 다니던 길이니까 다녀본 길이니까 걱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처음 할 때는 첫 초행길에는 좀 주의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이 길 맞나 하고 갑니다. 흔히 이제 지방에서 처음으로 운전해 갖고 서울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내비를 보고 갔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죠. 신경도 쓰이고. 근데 뭐 동네에서 맨날 돌아다니는 길이라는 건 좀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뭐 아무리 뭐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셔도 첫 투자를 최근에 좀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첫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여러 번 이제 많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좀 나아지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이런 일들과 주식 투자가 또 많이 닮아 있다는 점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그래서 결국에 이 이야기들을 이제 합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생각이라는 거 이걸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성격과도 이제 맞닿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뭐 이렇게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 매도하면 팔고 돈 벌고 그냥 뭐 이런 건 줄만 알았거든요. 무슨 생각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내 성격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과 성격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이게 평소에 이제 매일 그 주식 투자 뉴스, 오늘은 무슨 뉴스가 있고 무슨 뉴스 막 그런 거 하고 이제 이런 차트 보고 이런 거에 이제 막 계속 빠져 있을 수가 있는데, 주말에 시간을 이용해서 좀 나 자신에 대한 성격도 좀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나 자신에 대한 성격도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차트 속에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이런 성격과 생각들이 이게 다 묻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식 이 움직임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좋은 패턴, 좋은 타점 같은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이런 지점이 이제 이런 지점에서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주식이 상승할 걸 미리 알고 매수하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이 매수라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이미 돈을 벌 것을 알고 그냥 사는 것일 뿐인 거죠. 근데 보통 90%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사면 나는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대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오르겠구나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그럼 내 생각대로 주가가 올라요. 근데 그렇게 돈을 버는 분이 계시다. 그럼 이분은 뭘 이용해서 버는 것이냐? 사람들의 생각, 나 자신의 성격,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를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 FUD, FUD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포모 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안 사면 이 주식이 날아가 버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어떨 때 들까? 어떨 때 들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FUD는 이제 막 공포, 그 다음에 uncertain,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불확실성, 불확실성. 그 다음에 doubt, 의문점. 자, 어떨 때 우리가 이제 공포, 불확실성, 의문점이 생기는가? 1월 달에 보면은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강력한 관대 정책을 이야기를 계속 며칠 연속 계속 떠들죠. 꺼내들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러다 이게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서 주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반등의 크기가 가면 갈수록 작아져요. 이렇게. 그리고 전 고점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전 고점을 못 넘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이 이 상승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가의 움직임에 이렇게 표출이 돼서 사람들의 심정이 표출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우수수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건 이제 아주 이렇게 단편적인 이런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흔히 이렇게 플래그형 무슨 이렇게 삼각수렴형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삼각수렴형이라고 그림으로 외우지 마시고 이 삼각수렴형이 왜 나타나는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게 되면 이렇게 삼각수렴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가는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이렇게 하는구나. 자, 주말에 평소에 못하셨던 주식 공부하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